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시기라서 우리 다 같이 조심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평소처럼 손 깨끗이 씻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는 거 꼭 잊지 말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3학년 학생들은 다 잘 지키고 있으리라 선생님이 믿고 오늘도 신나게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7단원 글을 읽고 소개해요에서 218쪽부터 229쪽까지를 선생님과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국어 218쪽 한번 펴보고 준비해 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간단한 문제를 한번 내볼 건데요. 오늘의 문제 주제는 바로 다음은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국기가 어떤 건지 알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죠.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고유의 국기가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 아는 나라가 있으면 대답해 주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는 1, 2, 3번 세 나라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보니까 파란색, 흰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 나라가 다 다른 나라예요. 각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의 국기일까요? 선생님 저 2번은 알 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쵸? 3번 알 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라는 나라예요. 네덜란드는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튤립, 여러분 꽃 튤립 알죠?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국기는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 수 있고 2번은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 여러분 에펠탑 하면 떠오르는 나라 바로 그쵸 프랑스예요. 프랑스. 2번과 1번 네덜란드 국기가 하나는 가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세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2번은 프랑스고요. 3번은 어디일까요? 3번도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바로 러시아의 국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네덜란드와 프랑스, 러시아의 국기인데 세 국기 다 공통적으로 색깔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약간 비슷한 나라들, 비슷한 나라의 국기처럼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보았고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다음은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이번에는 그리기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국기를 그리기 어려운 나라들인데 1번, 2번, 3번. 과연 각각의 나라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1번은 2번, 3번보다 좀 더 생소한 국기죠. 1번은 바로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국기예요. 여기도 좀 그리기 어려 보이죠. 이 나라는 바로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국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아둘 수 있겠죠. 자, 2번도 아시아의 국가인데 여기는 바로 기름 석유가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예요. 중동 국가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리기 어려운 국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은 선생님이 여기 직접 가봤는데 이 나라 가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여행지로 되게 좋은 나라 관광 국가인데 과연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 나라는 바로 유럽 스페인이라는 나라예요. 그쵸? 이 나라는 그래도 좀 아는 학생들이 있죠. 에스파냐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여행을 가게 된다면 코로나가 나아지고 가게 된다면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선생님이 꼭 가보는 거를 추천해 볼게요. 가면 되게 좋은 나라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음은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이번에도 비슷한 국기들이 나와요. 바로 자 1번, 2번, 3번 선생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그치? 근데 1번, 2번, 3번이 각각 다른 나라인데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어요. 국기들이 과연 어떤 나라일까? 힌트는 바로 이 1, 2, 3번은 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1번은 바로 카메룬이라는 나라고 2번은 세네갈이라는 나라고요. 3번은 가나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카메룬, 세네갈, 가나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국기가 특히 비슷하게 생긴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기들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왜 이렇게 국기들을 많이 보았는가 궁금할 수 있겠죠. 바로
바로 오늘 218쪽에 선생님과 함께 읽을 글이 온 세상 국기가 펄럭펄럭이라는 글인데 국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국기, 다른 나라들의 국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 소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책 소개하는 글을 써보는 것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1번 온 세상 국기가 펄럭펄럭이라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드디어 월드컵 개막식이 시작되었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운동장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있어. 커다란 국기를 펼쳐 들고서 말이야. 갖가지 무늬와 색깔의 국기들이 물결처럼 출렁거려. 그런데 왜 국기를 들고 입장하냐고? 국기는 그 나라를 나타내는 깃발이거든. 자, 218쪽을 같이 읽었는데, 월드컵 개막식 때 이제 국기, 각 나라들의 국기를 가지고 입장하는 걸 보고, 국기를 왜 들고 입장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 그래서 다음부터 각 나라의 국기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219쪽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국기에는 그 나라의 자연이 담겨 있어. 캐나다에는 설탕 단풍 나무가 많이 자라. 설탕 단풍 나무는 캐나다처럼 추운 날씨에 잘 자라거든. 가을에 붉은색으로 단풍이 되면 얼마나 고운지 몰라. 캐나다 사람들은 설탕 단풍 나무에서 나오는 즙으로 달콤한 메이플 시럽을 만들어 먹기도 해.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국기에 빨간 단풍잎을 그려 넣었어. 자, 219쪽에 나와 있는 나라는 캐나다죠. 캐나다. 이 나라는 자연이 담긴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래요. 캐나다에는 설탕 단풍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그래서 이 국기에는 빨간 단풍잎을 그렸다. 그래서 국기에는 자연이 담겨 있기도 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자, 220쪽. 국기에는 그 나라의 전설이 담겨 있어. 멕시코 국기 이야기를 들어볼래? 어느 날 아즈텍족이 신의 계시를 받았어. 여기서 나오는 계시, 신의 계시 밑에 나와 있죠?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독사를 물고 날아가는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으면 그곳에 도시를 세워라. 계시대로 독수리가 내려앉은 곳에 도시를 세웠더니 점점 강해져 아즈텍 제국으로 발전했고 오늘날의 멕시코가 되었대. 그래서 나라를 세운 이야기를 국가에 그려 넣은 거야. 이번 페이지에서는 멕시코 국기가 나와 있는데 이 멕시코는 전설, 그 나라의 전설 이야기를 담아서 가운데에 독수리가 거기 뱀을 물고 있는, 독사를 물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멕시코 국기예요. 그래서 국기에는 그 나라의 전설도 담겨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기에는 그 나라의 땅이 담겨 있어. 이번엔 땅이네요. 미국 국기에는 줄과 별이 참 많지. 도대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 줄이 13개, 별이 50개야. 미국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는 주가 13개였대. 13개의 줄은 그걸 기념하는 거야. 미국 땅이 점점 커져 주가 생길 때마다 국기에 별이 하나씩 늘어났는데 지금은 주가 50개라서 별도 50개가 된 거야. 땅과 함께 국기도 변하는 거지. 자, 여기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 들어봤죠. 미국 국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는 그 나라의 땅을 담은 국기가 바로 미국 국기예요. 여기 위에 223쪽에 나와 있는 국기가 바로 처음의 미국 국기인데 이때는 이제 13개의 줄과 13개의 별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아까 나와 있던 그때의 주라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도시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렇게 도시를 주처럼 나타내는데 그런 주가 13개가 있는 나라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그게 늘어나서 여기 222쪽에 나와 있는 이 미국 국기가 현재의 미국 국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 별들이 총 세어보면은 50개예요. 50개. 그래서 13개였던 주가 50개 주로 바뀐 거죠. 점점 늘어난 거지. 그래서 미국은 그 나라의 땅을 나타내는 그런 국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24쪽.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도 궁금하지? 드디어 태극기가 나왔네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는 태극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어. 일본이 태극기 사용을 금지했거든. 하지만 우리는 독립하려고 열심히 싸울 때마다 태극기를 힘차게 휘날렸어. 마침내 1945년에 나라를 되찾았고 그동안 무늬가 조금씩 달랐던 태극기는 1949년에 지금의 태극기 모습으로 정해졌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태극기의 흰색에 담겨 있어. 태극 문양은 조화로운 우주를 뜻하고 내 모서리의 사괴는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낸 거야. 드디어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오늘날의 태극기 모습은 바로 1949년에 정해졌다고 하죠. 그리고 흰색, 바탕이 되는 흰색은 바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흰색으로 나타낸 거고요. 태극 문양은 가운데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태극 문양은 조화로운 우주,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거 있죠? 모서리에 있는 사괴는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 있는 이것들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국기는 그 나라를 나타내는 얼굴이야. 국제 경기에 참가할 때에도, 메달을 땄을 때에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을 때에도, 나라를 빛내는 순간에는 언제나 국기가 함께해. 남극의 과학기지에도,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에도, 국제연합 본부에도,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국기가 함께해. 국기는 그 나라이자 국민이거든. 국기는 그 나라를 나타내는 얼굴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각 집에 태극기 있는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기도 하죠. 그것처럼 국기는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얼굴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태극기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27쪽을 보면은 책 보여주며 말하기로 책을 소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직접 해보진 않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기 첫 번째를 보면 책 표지를 보여주면서 제목을 말하고 앞표지나 뒷표지에 있는 글과 그림을 소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표지의 그림도 되게 책의 내용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표지를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였고요. 다음, 책 내용 가운데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말한다. 어떤 부분을 소개하고 싶은지 말하는 거.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부분과 그 까닭을 말하는 방법. 내가 이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그리고 왜 그게 인상 깊었는지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들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책 제목은 온 세상 국기가 펄럭펄럭입니다 라고 책 표지와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 책에는 우리가 몰랐던 여러 나라 국기에 담긴 뜻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책을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다음에 태극기가 나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리고 태극기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왜 인상 깊었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책을 소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들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지우개 박사님이 하는 말, 책을 보여주며 소개할 때에는 책 표지, 인상 깊은 내용을 모든 친구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거 알았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여러분 옆에 228쪽을 보면요, 책을 소개하는 다른 방법들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각각 여기 이 부분이 살짝 뜯어지죠. 그 뜯어진 거를 위로 올리면 각각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가 글과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228쪽. 네, 228쪽을 보면 첫 번째는 노랫말을 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요나 노래가 있죠. 그 노랫말을 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사를 바꾸어서 부르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책을 읽고 새롭게 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림을 그려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방법, 그리고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문장을 책갈피 앞쪽에 씁니다. 그리고 책갈피 뒤쪽에는 그 까닭을 써서 책을 소개합니다. 이건 이제 책갈피, 책갈피 앞과 뒤에 문장과 까닭을 써서 책을 소개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은 책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보물상자에 넣고 하나씩 꺼내면 소개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방금 읽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미국 국기와 멕시코 국기 등 국기들을 넣어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될 거는 229쪽이에요. 자, 229쪽에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방법으로 친구들에게 책을 소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국어 시간에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걸 미리 작성을 하고 다 쓰고 나서 다음 국어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각자 소개하고 싶은 책을 돌아가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일단 오늘 이 4번을 완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소개하고 싶은 책을 하나 고르고 거기에 1번, 2번, 3번에 답변을 적으면 되겠어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5번, 6번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번을 적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1번, 어떤 책을 소개하고 싶은가요? 좋은 엄마 학원이라는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라고 적어봤어요.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소개하고 싶은가요? 방금 전에 우리 방법들 여러 가지 배웠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가요? 책에서 내용 중에 주인공과 엄마가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소개하는 방법을 완성시키고 다음 국어 시간에 한 사람씩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자유롭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노랫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책갈피나 책 보물 상자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소개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 오늘 미리 준비를 해놓고 다음 국어 시간에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여러 나라의 국기에 대한 글을 읽어보고 또 책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하나 소개하는 글 혹은 그림 혹은 어떤 노랫말이나 책갈피 등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걸 한번 스스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